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중 하나인 텔라닥에 대해서 업데이트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라닥의 주가는 왜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텔라닥의 주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2월에 최고가 308불을 찍고 그 뒤로는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반타작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 많은 성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이 대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주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줌이나 도큐사인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텔라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인데, 얘네들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금방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텔라덕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텔라닥의 이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백신이 보급되고 락다운이 해제되고 다시 생활이 정상화됨에 따라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할 거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진의 이 가이던스 하향,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텔라닥의 이 성장성 둔화로 나타날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쟁이 심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대형 기업들이 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먼저 성장성 둔화 우려를 보면은 영국과 미국은 마스크 없는 사회를 선언했었죠.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다시 마스크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스탠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도 더 이상 원격 의료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그런 대면 진료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텔라닥의 이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2021년 들어서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반기 시점, 그러니까 2021년 반기 시점에서 월 구독료와 진료비의 성장이 YOY 각각 2%와 6%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0년 연말 각각 41%, 10% YOY 성장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텔라닥의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었다고 판단해서 이 주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쟁 심화인데요. 월마트가 MEMD라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텔라닥의 주가는 2.7%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하자마자 텔라닥은 6%나 떨어졌죠. 그래서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무조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요인들에 따른 텔라닥의 주가 하락 그리고 횡보가 정당한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장성 둔화 측면인데, 저는 일단은 이 텔라닥의 성장성 둔화를 논하기에는 이 원격 의료 시장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이 원격 의료 시장은 49.9 빌리언 달러 규모였거든요. 근데 2030년에는 이 원격 의료 시장이 459.8 빌리언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은 2019년에 비해서 9배 이상의 시장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원격 의료 시장 역시 향후 10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의료 시장이 각광을 받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앞으로 이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점을 일단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 미국 내 원격 의료 서비스 경험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원격 의료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죠. 제가 텔라닥 신축 분석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텔라닥의 리본고 인수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리본고 인수는 게임 체인저다 라는 소제목을 달았었는데, 왜냐하면 리본고는 이 만성질환의 전문성이 있는 원격 모니터링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1년 2월 기준 원격 진료 중 가장 많은 분야가 만성질환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의료 수요가 가장 크다는 거죠. 특히 이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팬데믹 절정 이후까지 계속해서 만성질환 관련 원격 진료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은 이 팬데믹과 관계없이 원격 진료 수요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명 중 약 6명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서는 원격으로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신질환은 텔라닥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고요. 2020년에 B2B 정신질환 진료가 50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는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2020년에 이 B2B 정신질환이 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2배 이상의 성장을 다시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텔라닥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9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 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도 텔라닥은 굉장히 빠른 이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텔라닥은 이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수혜를 받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월가의 전망에 따르면 이 텔라닥은 2023년에 이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양으로 돌아설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재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프리 캐시플로우인데, 이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지금은 마이너스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2023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이 양으로 돌아서고, 양으로 돌아선 이후에는 이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라닥은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텔라닥만의 그런 생태계를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My Strengths Complete이라는 새로운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텔라닥은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Primary 360라는 가상 1차 진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Primary 360는 환자를 1차 진료회사 치료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가상 진료팀과 연결하는 것인데요. 현재 고혈압, 당뇨 등 70가지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할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으로 텔라닥이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고객을 경쟁사 대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원격 의료 시장은 여전히 매우 초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객 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텔라닥도 이를 알고 있고 이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협업 내용을 보면은 이 텔라닥은 솔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환경에 통합한다는 건데요. 솔로는 이전에 텔라닥이 인수한 인터치가 보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로 플랫폼은 단일 플랫폼에 많은 고객이 더욱 용이하게 이 텔라닥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솔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환경에 통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결국 원격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 모두 만족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라닥은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경쟁 심화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쟁 심화는 당연한 거고 이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은 이 펠로톤이 소유한 피트니스 장비 업체인 프리코어와의 첫 기업 고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프리코어를 시작으로 아마존이 기업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은 계속해서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코엔 앤 컴퍼니에서 헬스케어 기술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찰스 리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원격 의료 시장 진입은 원격 의료 시장보다는 제약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텔라닥보다는 CVS 헬스케어나 구드 RX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전에 이 텔라닥 영상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원격 의료 시장은 이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므로 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텔라닥은 시장 선도자 그리고 선두주자로서 이미 우위를 확보했고요. 지난 JP모건과 버크셔해서의 아마존의 합작회사의 실패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텔라닥은 가장 먼저 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해서 빠르게 이 고객을 확보했고 그 고객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미국 내에서 원격 의료를 사용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320밀리언인데 그 중에 73밀리언이 텔라닥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 이제 텔라닥의 고객인 거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첫 기업 고객이 나왔는데 텔라닥은 이미 70개의 글로벌 보험사와 이 금융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 50개 이상의 미국의 헬스 플랜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아마존에 비해서는 텔라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외에 현재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원격 의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텔라닥이 현재 70%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요. 2위가 15%입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에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멜도 역시 10%의 마켓시어에 불과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텔라닥은 전 세계 1위의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브라질과 이제 칠레, 그리고 유럽, 중국, 호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죠. 후발주자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후발주자가 시장을 다 뺏어올 거라는 리스크가 있다면 과거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월마트는 왜 아마존의 이커머스 지분을 뺏어오지 못했을까요?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는 아마존 AWS의 클라우드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했을까요? 또 왜 케이블 TV 회사들, 예를 들면 컴캐스트 같은 회사들이 왜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했을까요? 또 GM, 포드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은 왜 테슬라로부터 전기차 선두주자 입지를 뺏어오지 못했을까요? 모두 다 같은 대답입니다. 이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고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쟁을 치열해지고 점유율은 조금은 뺏기긴 하겠지만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는 굳건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 텔라닥은 원격 의료시장 선두주자로서 쌓아온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AI를 훈련하고 이는 곧 생태계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애플 등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텔라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시면 2002년에 텔라닥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했어요.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죠. 월마트와 아마존은 2021년에 들어왔습니다. 이 둘의 격차는 19년이에요. 이 19년의 데이터와 고객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손쉽게 줄인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존이나 이 월마트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19년이라는 이 격차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아직도 원격 의료 시장이 성장력이 크고 가져갈 파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이 종식되면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9년 대비 10년 후에 2030년 이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성 규모를 보면은 왜 이런 기업들이, 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보는 이 시장의 선두주자인 텔라닥의 성장은 여전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과거 사례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쿠입니다. 이 로쿠의 사례를 좀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얻을 수 있고 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로쿠는 이 아마존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그 아마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뉴스를 좀 보면은 아마존이랑 컴캐스트 기업이 이제 로쿠와 이제 경쟁을 하겠다고 밝히자마자 151불이었던 주가가 거의 100불로 떨어졌고요.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전까지 로쿠는 미친 듯한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과 컴캐스트가 경쟁을 할 거다. 이 소식에 주가가 그렇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 목표 주가를 60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150일에서 1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목표 주가를 60까지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로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로쿠는 856%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로쿠도 텐베거 기업이죠.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로쿠는 이 시장 선두주자로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형성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마존과 이 컴캐스트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의 경쟁을 뿌리치고 성장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 대형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매력적이고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시장에서 이 선두주자는 강력한 우위를 점하게 되고요. 그 경쟁 우위를 강화해 나가면 시장 선두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형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쿠의 사례로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로쿠와 텔라닥의 이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둘이 어쩌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텔라닥의 과제는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정신과, 피부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이 다이어트 등 건강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향으로 이 프라이머리 케어 모델을 구축하고 환자와 기업들에게 원격 의료가 제공하는 비용 효율 이점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텔라닥이 이 아마존의 원격 의료 시장 진입으로 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그리고 성장을 여러 개 큰 시장에서 아마존과 함께 원격 의료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를 이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마존과 월마트가 들어온다. 야, 이제 텔라닥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 들어오네. 그러면 원격 의료 시장이 여전히 성장할 여력이 크구나. 그러면 앞으로 텔라닥이 이러한 대형 기업들과 어떻게 원격 의료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참고로만 갖고 왔는데요. 이 텔라닥에 대한 월가의 의견입니다. 현재 2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11명이 매수, 9명은 보유를 제시했고 매도는 없습니다. 목표 주가는 202불을 제시했고요. 현 주가 대비 약 35%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중 하나인 이 텔라닥에 대한 중간 투자 아이디어 점검을 다시 한번 공유드렸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투자 아이디어와 공부 내용 그리고 생각을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든 겁니다.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